시작합시다. 자, 지난번에 이제 산염기 완충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정리를 줄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산염기에서 KA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조금 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놨습시다. 그냥 우리가 KA는 HA의 농도분의 A-농도 곱하기 H3 O 플러스 농도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면은 물론 이제 정의대로 그대로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A예요. 불균일 평행에서 물을 빼니까 요거분의 요거 곱하기 요건데 왜 이걸 같이 안 쓰고 이렇게 밑으로 썼냐면 얘 따로 묻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로 얘를, 얘와 얘의 관계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익숙해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그 함수 알잖아요. 그죠? 양쪽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Ka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인 게 pH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로그 붙이면요. 여기서 곱하기니까 뭐가 돼요? 더하기가 되죠.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요건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쓰면 로그 안에는 역수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네. 형태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맞죠? 지금 KA는 HA분의 맞아요. 이거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붙이면 이거고 여기다 마이너스로 붙이면 이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붙이면 역수가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요. 요것이 로그 안에 들어갔을 때 pKa와 pH의 관계. pKa는 많이 안 썼단 말이야. 우리가 직접 예를 구하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인 걸 pKa라고 해. 그것이 pH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해 주는 식을 핸더슨 하셀바식이라고 하는데 용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안 나오거든. 대학교 과정에 나오는데 요거 하려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오면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양쪽에 마이너스로 붙이면 로그만 알면 정리할 수 있는 식이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제 나중에 빠르게 푸는 연습할 때 익숙해지도록 연습할 거니까 봐주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새로운 단어 나갈 겁니다. 오, 잠깐만 이걸 다시 까먹었다. 여기 약을 먹고 왔더니 이걸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뭔가 그러네요. 이거 완충을 다 했었고요. 오늘은 이따 문제 풀이는 좀 이따가 정규서 끝나고 질문 좀 받아줄 거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오늘 화학 반응 속도 나갈 겁니다. 자, 교재로는 교재하고 있죠? 자, 화학 반응 속도. 전에 선생님이 평형을 할 때 반응 속도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평형 속도 자체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러한 동적 평형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 조금 했고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반응 속도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평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이제 바뀔 때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반응 속도를 먼저 배운 다음에 평형을 하면 좀 더 너희들이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형을 쭉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동적 평형하고 이어서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 반응 속도부터 다시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봅시다. 자, 반응 속도. 우리 반응 속도는 화학 반응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절대값이 아니에요. 물리에서는 속도가 절대적이죠. 속도의 값이 단위까지 주어지면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단위가 다르더라도 통일을 할 수가 있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 반응 속도는 같은 단위일 때만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고 다른 단위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반응 속도를 나타낼 때 분모에는 반응 시간을, 분자에는 농도 변화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부피 변화라든가 질량 변화라든가 온도 변화라든가 또는 색깔이 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다 반응 속도가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간이 분모에 있는 건 공통적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분자에는 이 변화량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환산 못 해줘요. 알겠어요? 따라서 화학 반응 속도는요, 실제 빠르기라기보다는 상대값의 개념입니다. 상대값. 누가 누구의 몇 배냐, 2배 빠르냐, 3배 빠르냐, 뭐 이런 식의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색깔 변화다라는 것을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죠.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를 정성적인 자료라고 해요. 질량이나 부피나 농도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정량적인 자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농도 변화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속도를 농도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평형에서도 농도 나오죠. 그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반응 속도는 반응 시간분의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 자, 반응물은 처음에 많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해가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으로, 생성물은 늘어나죠. 증가량으로요. 그럼 변화량이라고 쓴다면은 이 값은 음수가 되고 이것은 양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변화량이. 그런데 반응 속도를 항상 뭐로 맞추기 위해서? 양수로 맞추기 위해서, 0보다 크게 맞추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을 양수로 농도가 감소했으니까 농도 변화량 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그걸 막기 위해서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농도 감소량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성물은 당연히 양이 증가하니까 변화량이나 증가량이나 다 양수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의 단위가 분모에 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단위는 언제나 반드시 시간 단위가 분모에 있어야 돼. 이것이 세컨드가 될 수도 있고요, 미니시도 될 수도 있고요, 아우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아우어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써요. 실제로 화학 반응은요,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몇 천 년, 몇 억 년이 걸린 느린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우리 생명이 100년도 안 되는데 그렇게 긴 걸 다룰 수가 없잖아요. 낭비잖아요. 우리는 원리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서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런 반응들을 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초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초단위, 세컨드. 그 다음에 농도 변화량은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몰농도를 써요. 몰농도. 변화량도 몰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몰퍼 세컨드 이렇게 쓰거나, 몰농도가 뭐예요? 몰퍼 리터잖아요. 그래서 몰퍼 리터 세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고, 여기 퍼라고 되어 있지. 희미하게 글씨가 좀 작은데 퍼라는 걸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을 그냥 마이너스 1승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몰농도 세컨드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 몰 리터에 마이너스 1승, 세컨드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는 책도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반응 속도의 단위는 분모는 항상 세컨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몰농도만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몰농도가 가장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고 많이 다루고, 우리 화학 반응은 주로 용액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액은 몰농도로 다루는 게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몰농도로 쓰는 거예요. 또 용액이 아닌 기체라 하더라도 어때요? 기체도 몰농도로 표현할 수 있죠.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부피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걔도 몰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든 기체든 몰농도, 용액이든 기체든 몰농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몰농도를 주로 쓰는 겁니다. 자,
자, 이제 우리 개념 공부할 때 빠른 반응, 느린 반응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걸 뺐어요. 수능에서는 그런 수준은 안 나오니까, 내신 수준에서 나오니까. 근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 그 변화가 감지되면 빠른 반응.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볼 때 잘 모르겠어. 한참이 지난 뒤에 봤더니 변화가 있네. 이런 것을 느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이 가장 강한 결합이거든. 그치? 공유결합이 끊어졌다가 재배열되는 반응은 느린 반응이에요. 대부분. 알겠어요? 그리고 이온이 관여하는 반응, 또 이온 간의 반응은 대부분 빠른 반응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공유결합이 끊어졌다 재배열되는 반응 중에서 예외가 있어요. 연소나 폭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빨리 일어나냐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도는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그만큼 공급된 거예요. 열 에너지가. 그치? 그럼 열 에너지가 많을수록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그걸 뭐라고 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전달돼, 그럼 반응 속도가 그래서 빠른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끊어지고 재배열되는 반응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반응이 빨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온도 25도씨 1기압 정도에서는 대부분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일어나요. 끊어졌다 재배열되는 반응은. 그런데 이온 간의 반응들은 비교적 쉽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거 신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로 넘어갑시다.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농도를 측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체의 부피나 질량 변화를 통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기체가 발생해서 기체가 날아가 버리면요, 열린 계에서는 기체가 날아간 만큼 질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반응 전체 질량과 반응 후 총질량은 같아야 되는데 기체 발생해서 빠져나가 버렸어. 그럼 기체 질량은 측정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런 장치에서 실험을 한다면 측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반응 전과 후의 질량에 차이가 생기지. 그 차이는 뭐예요? 빠져서 날아간 기체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가끔 여기 느슨하게 막은 소매 역할 나와요. 이 힘이 여기 글씨가 좀 작게 보니까 약간만 확대해 봅시다. 이게 그번에 많이 확대 안 됐네. 자, 여기서 느슨하게 막은 소매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럼 수증기도 온도에 따라 증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수증기가 증발해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솜이에요. 자, 솜은 셀룰로스야, 주성분이. 물과 같이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어, OH. 그래서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수소결합에 의해서 강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솜 사이로 수증기가 지나가다가 다 흡착이 돼버려. 못 빠져나가. 그러면 빠져나가는 건 뭐냐면 이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만 빠져나가. 자,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알죠? 이산화탄소는 온도가 비교적 낮아도 기체 상태로 존재해서 날아가 버려, 빠져나가. 근데 수증기는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반응 속도하고 관련이 없이 수증기의 양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질량만을 측정할 때는 이러한 장치에 느슨하게 막은 솜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질량 변화량을 측정해서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반응 속도가 된다. 자, 요번에는 부피 변화로 금속과 기체의 반응에,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기체가 발생했을 때 이 피스톤을 밀고 갑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녹음이 처음에 0으로 됐다가 팽창을 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죠.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후 그것을 뭐로 왜 이러니 이거는 그것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부피 변화와 그 부피가 변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반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반응 속도는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밀리리터 퍼 세컨드 이런 식인 거야. 또는 리터 퍼 세컨드.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얘랑은 서로 전환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숫자로 나왔을 때도 단위가 다르면 숫자의 크기가 크든 작든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색깔이 변한다든가 무언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로 나타낼 수 없죠.
지금처럼 이 부분에서 묽은 염산과 사이온 황산 나트륨 소용을 반응시키면 앙금이 생겨. 앙금. 근데 흰색 종이 위에다가 이 플라스크에다가 묽은 염산을 놓고 사이온 황산 나트륨 소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했어. 그럼 이들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앙금이 생기면서 앙금이 자꾸 쌓인단 말이야. 앙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앙금이 투명하진 않거든. 하얀 색깔이라도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은 X표가 어때요? 점점 희미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 그럼 X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에 일정량의 앙금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래서 앙금의 양이 일정량이 생겼을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줘. 그래서 변화량을 일정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것을 반응 속도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분의 1을 반응 속도로 놔요. 왜? 얘는 일정한 값이긴 하지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앙금이 양이 얼마큼 쌓였는지를. 단지 X표가 보이지 않는 두께의 앙금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 실험했어도 XP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양의 앙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반응 속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반응 속도의 단위가 뭐만 나와요? 세컨드에 마이너스 이것만 나와요. 왜? 얘는 그냥 단위를 안 쓰거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가 단위가 없잖아요. 숫자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아까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농도에 대한 얘기로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농도로 표현할 거예요.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 수용액이든 기체에서 혼합물이든 기체끼리 반응하든 수용액에서 반응하든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편리하거든. 그래서 농도로 쓸 겁니다. 자, 농도로 쓸 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표현 방법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일 건데 보세요. 반응 속도는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분의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이야. 그럼 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걸린 시간의 델타 T. 농도를 대괄호 A하고 대괄호로 하면 이게 A의 농도라는 뜻인데 앞에 델타가 붙으면 이건 그리스어로 델타인데 이 델타는 어떤 의미냐면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시간의 변화분의 농도의 변화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A가 반응물, 이 반응에서는 A가 여기 있으니까 반응물이지. 반응물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량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는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반응 속도는 항상 양수로만 표현돼. 물리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양이면 오른쪽, 음이면 왼쪽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학에서는 반응 속도가 음수가 나타내는 바가 없어요. 그냥 변화량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 변화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반응 속도 자체가 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로 따지면요,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할 거니까 농도 변화량 양수로 그대로 놓습니다. 그런데 개수비가 지금 1대1인 경우만 나타났어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볼게요. 1대1일 때는요, 얘가 사라지는 속도랑 얘가 생성되는 속도가 똑같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1대2라고 합시다, 개수가. 그럼 얘 하나 사라질 때는 두 개 생기네? 그럼 얘가 사라지는 속도보다는 얘가 생성되는 속도가 두 배로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따 관계식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 관계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델타 P분의 델타 B의 농도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지금은 개수가 1은 1이니까 이들이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만 만약에 임의의 개수 A, B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A로 나누고 자신의 개수로 얘는 B로 나누면 같아집니다. 알겠어요? 이 관계도 알아둬야 돼요. 아까 봐봐. 개수를 1, 2라고 써보잔 말이야. 그럼 얘를 1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눠요. 그럼 이 반응에서 얘가 생성되는 속도가 2배로 빨랐다고 했는데 2로 나눴기 때문에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개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반응 속도하고 순간 반응 속도. 지금까지 설명한 건 다 뭐냐면요. 평균 반응 속도의 개념이에요. 평균 반응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X축은 시간, Y축의 농도라고 할 때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건 반응물이네. 반응물의 농도가 이렇게 변해간대요. 그럴 때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할 때는 시간은 이만큼 변했고요. 농도는 이만큼 변했어요. 자, 그래서 시간 간격이 매우 짧지 않은 한순간이 아닐 때면요. 이거는 평균 속도의 의미야. 그 두 점의 기울기에 해당되겠네. 두 점을 직선으로 있는,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고, 반응물에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결국 반응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응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반응 속도의 값이 되는 거야. 물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양수로 표현해줍니다. 절대값으로. 근데 여기서는 얘가 기울기가 이것만 가지고 이게 기울기지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양으로 표현하기 위함인 거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 X축은 시간, Y축은 농도라고 했을 때 그래프상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반응 속도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두 점을 잇는 거지만 이제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순간 반응 속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한 점이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그 X축에서 이제 시간이 여기 T라고 할 때 그 시간에서 그래프랑 접하는 이 직선이 있을 거야. 이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것은 이 순간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순간의 기울기, 그 순간 반응 속도가 되는 거야. 이거는 반응물로 표현한 거고 이건 생성물로 표현한 거고 이것도 이제 생성물로 표현했을 뿐이야. 차이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수학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고 미분을 시작할 때 많이 들었던 개념일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제 반응 속도 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하고 실제되는 내용들이야. 음료수 마셔. 한번. 지금 눈이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료수면 한 모금 마셔도 돼요. 물이야? 마셔. 자, 이제 반응 속도 식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와 반응물의 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반응만 따지는 거야. 평형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반응 속도에서는요 한쪽만 따질 거야. 정반응만. 그래서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이고 임의의 개수 A, B, C, D 소문자로 썼네요. 자,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정반응만 따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는 상관이 없어요. 생성물의 농도. 오로지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진할수록 더 많이 충돌해서 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A의 농도와 B의 농도만이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정반응만 따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A와 B를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불렀지. 우린 개수. 그런데 여기서 MN은 A, B하고 달라. 개수가 아니라 이걸 반응 차수라고 하는데 반응 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하고는 무관하다. 관계없다. 항상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계 있을 때도 있어. 단일 단계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여러 단계로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든가 그걸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고 또 여러 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단계만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 그때는 개수가 차수가 돼. 그래서 이거는 단일 단계일 때 단일 단계의 반응에서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같아. 개수하고 차수가 같다. 그런데 우리는 화학 반응을 실험을 해봤을 때 처음에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을 우리는 알 수 있으나 정교한 실험이 아니고 설계를 된 정교한 실험이 아니라면 그게 몇 단계로 진행된지를 몰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 차수 결정하는 것도 수능에 자주 나와.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이걸 다 먼저 볼게.
자, 요 표에 있어요. 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 반응식이에요. 그 반응물만 따져보잔 말이야. 반응물은 NO하고 O2밖에 없는데 얘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2배를 해줬어. 자, 봐봐. NO는 0.02몰 농도, 0.02몰 농도 똑같은데 O2가 0.01에서 0.02로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네. 그치? 그럼 몇 차예요? 그렇죠. 얘는 안 변했으니까 얘의 변화 때문에 변한 건데 얘가 2배 됐더니 얘도 2배 됐으니까 1차지. 그럼 O2에 대해서는 1차인 거야. 얘에 대해서는 1차.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똑같은 값을 비교해 줄 거야. O2는 똑같은데 요렇게 보니까 NO가 2배로 늘었네? 그랬더니 얘는 몇 배가 됐어? 4배 됐네? 반응 속도는? 그러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2배가 됐더니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반응물이 얘랑 얘밖에 없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2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는 4배가 됐다는 얘기. 얘에 대해서는 2차란 거야. 이렇게 개수랑 차수랑 일치할 때도 사실은 많아. 일치할 때도 많은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관계없다라고 해버린 거야. 관계없다. 무관하다. 지금은 우연히 같을 뿐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자주 있어.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치기는 해.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닐 때는요. 실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죠. 과학에서는 매번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를 이용해서 실험을 통해서 얘의 농도를 우리는 조절할 수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지?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섞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그의 빠르기를 비교해 주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차수를 결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얘는 이제 2차고 얘는 1차인 거야. 그걸 정했지. 그지? 그럼 전체는 3차지. 여기까지 정했으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숫자들이 대입했을 때 가장 계산하기 쉬워 보이는 식을 하나를 집어넣는데 섞으면 안 돼. 1실험이면 1실험에 있는 자료만, 2실험이면 2실험에 있는 자료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기서 1실험에 있는 자료 얘 0.01을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갔어? 얘는 0.01을 여기다 집어넣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뭘 쓰냐면 0.028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아는데 누가 몰라? K만 모르니까 K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K값까지 구해서 대입을 해줘야지만이 이제는 반응 속도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단순히 대입하고 계산만 하니까 어렵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니? 이거는 정리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자, 얘네들 몰농도는 다 정리, 몰농도는 뭐야? 당연히 몰퍼리터야, 다 모두.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요, 우리가 다른 거 봐가지고는 반응 속도를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봐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 단위가.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보면은요, 반응 속도 단위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반응 속도는 이걸로 농도로 표현할 때는 다 똑같이 뭐예요? 몰퍼리터 또는 몰퍼, 여기서 몰농도 퍼 세크거나 또는 몰퍼 리터 세크. 반응 속도의 단위는 다 똑같잖아. 그러면 다시 일로 가서 보자. 자, 반응 속도의 단위는 다 뭐예요? 얘의 단위는 몰 퍼 리터 세크 이거고, 그 다음에 얘의 단위는 다 몰농도니까 몰 퍼 이걸로 씁시다. 조절할 때만 쓸게요. 자, 반응 속도의 단위는 요게 반응 속도의 단위예요. 어쩌고저쩌고 숫자 들어가겠죠. K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농도항이기 때문에 몰농도니까 몰퍼리터인데 얘네들의 차수에 따라서 1차면 이게 되고 2차면 이렇게 되고 3차면 이렇게 되고 4차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차수에 따라서 요 값이 바뀌는 거예요. 요 값이. 그러면 봐봐. 얘는 항상 이거고 얘 차수에 따라 얘가 달라지니까 얘의 단위가 차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 상수는 차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 속도상수의 단위, 값이 아니라 속도상수의 단위는 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잠깐만 형태 볼게. 만약 얘가 1이면 어떻게 돼? 얘가 1이면 요거랑 약분되고 세크분의 1만 남아. 그래서 1차 반응일 때의 K는 단위가 뭐가 돼요?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만약에 2차 반응이라면 어떻게 될까? 2차 반응이 제곱이니까 요거 하나는 약분될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반대로 넘어가니까 뭐가 돼야 돼? 리터 퍼 몰 세크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3차일 때부터는 이제는 여기만 제곱 하나씩 더 늘어나갑니다. 여기를 제곱이 되고 4몰의 제곱 세컨드. 요것만 숫자가 하나씩 커지면 되겠어요. 이 차수가 늘어날 때마다. 또 0차도 있을 수 있지. 0차도 될 수 있어. 0차면 어떻게 될까요? 0차면요 이쪽에 모든 숫자나 단위의 0승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차일 때는 얘의 단위가 뭐예요? 0차라면 K의 단위가 몰농도, 몰농도의 단위고 세크, 코세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수에 따라서 속도상수 K의 단위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이해만 하면 돼. 어이구만 넘어가려고 그랬지. 어떻게 해? 여기 들었긴 들었지 여기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해됐으니까 또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세요. 자 이제 속도상수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이제 속도상수는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속도상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속도상수는요 그냥 단순히 비례상수예요. 어떤 비례상수? 반응 속도와 우리가 실험해 봤잖아요. 각각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해 봤잖아요. 그랬을 때가 여기가 몇 차인지를 알 수 있는데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등식이 성립하려면 상수가 필요해요. 비례상수가. 그때 비례상수가 속도상수 K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비례상수인데 비례상수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얘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테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비례상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 다음에 얘는 농도라든가 온도의 영향을 안 받는데요. 농도의 영향은 안 받는데 온도의 영향은 받는데요. 어떻게 받는지는 선생님이 식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 차수에 따라 단위가 변한다는 건 좀 아까 봤죠? 이걸 먼저 설명한 겁니다. 이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응 비례상수인데 어떤 비례상수인지 설명할 건데 요거랑 관계 있어요. 요거랑 연결해서 같이 알아봐야 돼요. 자 먼저 속도상수 K는 소문자 K로 쓸게요. 대문자 K는 일반적으로 평형상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소문자 K예요. 소문자 K는 자 요거는 아레니우스 상수라고 해서 반응물의 종류에 의해서 변하는 값인데 지금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A와 B가 반응물이잖아요. 그때 반응물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얘는 똑같은 상수예요. 이걸 아레니우스 상수라고 하는데 분자 종류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충돌할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분자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러면은 임의로 막 충돌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의 방향에 대한 분율과 충돌의 잦음률을 곱한 값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활성화 에너지 나누기 RT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식이에요. 수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이게 속도상수 K인데 속도상수는 이거는 반응물의 종류에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조건 다른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변하죠? 우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촉매.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오늘 뒤에 또 공부할 거니까 괜찮아. 몰라도. 근데 우리는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반응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거야. 양은 조절하지 못해. 그런데 평형이 아닌 반응에서 정촉매를 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켜줘. 그러니까 시간만을 짧게 해주는 거야. 빠르게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양이 더 많아지질 않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의 차이인 거야.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부촉매를 넣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 더.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촉매하면 정촉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이란 말이 붙지 않아도 촉매 얘기가 정촉매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느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부촉매야. 그때만 구별해 주는 거예요. 부촉매만. 자 그래서 촉매에서만 얘가 변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얘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온도잖아요. 온도. 그죠? 그거 외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 전에 정리했었죠. 평형할 때부터. 온도, 농도, 촉매, 압력, 표면적 이 5가지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속도 상수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2개밖에 없어요. 촉매와 온도.
그러면 촉매와 온도는 얘를 변화시키는 거야, 얘를. 자, 촉매하고 온도는 무엇을 변화시킨다? 이걸 변화시킨다. 촉매를 넣지 않았다. 그럼 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촉매를 넣으면요, 반응의 경로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시된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달라져? 반응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활성화 에너지도 달라지니까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값들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촉매를 넣으면은 단계들이 여러 단계로 변해되면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거야, 그 단계마다. 자, 그러면 촉매를 넣지 않았다면 온도만이 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속도 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걸 잘 정리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건 A의 농도, B의 농도 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A의 농도, B의 농도,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도지. 그 다음에 기체일 경우에는 압력을 변화시키면 뭐가 달라져? 결국은 농도가 달라지니까 이 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체일 때 표면적. 자, 표면적이 클수록 접촉을 많이 해서 고체 반응물과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지. 이건 농도 효과인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얘네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알겠죠? 필기는 이따가 다시 복습하면서 이제 옮겨 적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봅시다. 반응 차수에 대한 거 아까 설명했는데, 이제 개수는 A, B인데 그거는 무관하다.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다 라고 아까 보여줬죠, 이거. 그 다음에 반응 차수는 각각의 반응물의 반응 차수를 보여준 게 전체 반응 차수다. 자, 지금 화학 반응 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얘 반응 속도식을 써라 그러면 반응 속도만 있어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이걸 모르겠죠, 차수를. 그런 실험을 한 자료가 있으면 얘까지 구할 수가 있고, 그 자료에 대한 값들 중에서 식이 간단한 거 여기다 대입해서 얘의 값도 구하면은 반응 속도식이 완성이 되는 건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반응물만 뽑아내. 그 다음에 그것의 농도하고 V하고 K의 곱은 같다 이렇게 쓰면 돼.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는 차수는 개수를 바로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실험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차수를 결정한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얘가 반응물이니까 얘 신경 안 써도 얘는 얘만 쓰면 돼요. 얘만 쓰면 되는데 얘가 몇 차인지는 여기는 개수가 1이지만 상관없이 2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야? 얘의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 실험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걸 봤을 때가 제곱이 됩니다. 차수가 2차가 되는 것을. 물론 이제 지금 자료는 없지만 이건 얘를 보여준 거야. 그냥 결과만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이 다시 아까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 완성된 거죠. 저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1차 반응의 반감기. 그런데 1차 반응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차 반응이다 그러면요, 반응 속도가 만약에 반응물이 A만 있다고 칩시다. A에 대해서 1차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반응 속도가 1차지. 1차일 경우에는 X축을 얘를 농도로, 얘를 속도를 Y축에 놔.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놓으면은 그래프의 기울기에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상수 K가 되겠지. 그지? 아까랑 달라. 아까는 뭐예요? 농도하고 시간이었죠? 지금은 농도하고 시간이 아니라 농도하고 반응 속도인데 직선이야. 원점을 지난 직선이면 뭐야?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그때 비례 상수에 해당되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게 속도 상수 K라는 거. 이랬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뭐로 바꿀 거야? 시간과 농도로 바꿔줄 거야. 시간과 농도. 시간과 농도.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반응물의 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그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느려져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쪽이 처음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는 점점 줄어들어. 반응물의 농도가.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반응 속도 느려져야 되겠지. 이해됐지? 자, 반응 속도가 느려져야 돼.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였어? 반응 속도였지. 기울기의 절대값이 느려져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엔 가파랐다가 완만해져야 돼. 알겠지?
그럴 땐 네가 좀 알아서 끄고 그러면서 키고